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수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섹터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해제 섹터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였고요. 통신장비 업종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SG그룹주와 CI테크, 신성종합개발 등이 있는데요. 장중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고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규제가 만약 완화된다면 2015년 이후 8년 만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주가에는 다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장비 업종은 맑은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셋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이용자에게 고속, 저지연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가 운영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인데요. 우선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할 예정인데 일단 성장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뽑히고 있는 것은 바로 해양통신 분야입니다. 선박은 한 번 출항하면 최소 6개월 이상 항해를 하는데요. 때문에 지상통신망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망망대해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수요일 팀 역시 막강합니다. 10월에 스타킹 김건진 부장님이 계시고요. 또 11월에도 콩창환이 등장했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까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네. 화요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저희와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KB증권 프라임세대 김건진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 성적을 보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또 2위예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콩창원의 등장이 또 이번 달에 됐어요. 네. 오프렌치 테크놀로지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41.45%의 수익률입니다. 네. 이 정도면은 1위권 도전도 할 만했었는데 그쵸. 워낙 1위가 너무 좀 치고 올라갔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87%입니다. 어떻게 본인은 분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PER 40배 정도까지는 좀 네. 무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단기적으로 약간 그 온디바이스 쪽에서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기타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부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25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땡겨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고가 부분을 좀 뚫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24년 말부터 이제 TSMC 생태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IP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수익 끊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눌림목에서 추가적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좀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네. 칩셋미디어요, 저. 칩셋 미더입니다. 그거예요? 네. 아니 그거 어떻게 이게 느낄래요? 만약에 11월로 편입됐으면은 지금 넉넉하게 1등이라 넉넉하게 1등입니다. 넉넉하게 1등한 거예요? 네. 100%가 넘었다면서요. 100%가 넘었습니다. 11월 언제 가져오시는지. 11월 1일에 들고 맞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11월 달에 편입이 됐다면 네. 어떻게 보면 너무 10월 달 마지막에 가져온 종목이어서 그 주에 이제 편승이 됐었잖아요. 좀 맞습니다. 아쉽겠어요. 예. 너무 뭐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뭐. 진짜. 야, 다 1등 따로 이상이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냐면 아쉬워요. 그런 식으로 됐으면 네. 지난달에도 스타킹이 제가 마지막 날 역전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만약 그랬다면은 제가 이관왕을 또 연달아 쓰면서 그렇겠네. 또 이제 새로운 또 지평을 또 열 수 있었는데 여러모로 억울한 점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번 달은 좀 뭘 안타깝습니다. 또 지평까지 열어요. 어쨌든 칩스미디어 많이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은 이것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NPU가 같이 부각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이슈로 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대장주로 인식이 됐고요. 또 IP 쪽으로 또 많은 비중이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IP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라이센싱. 네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IP 라이센싱 매출 비중이 전부 다 50%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다 좀 급등하는 흐름들. 약간 이런 걸 예측해서 제가 2주 연달아 IP 종목을 들고 왔는데 예. 하필이면
아니 왜 그것만 예측하세요? 11월도 예측을 좀 잘해보시죠. 좀 아쉽네요. 칩스비들 다시 갖고 왔었어야죠. 제가 그 생각도 했는데 네. 또 좀 제가 그 연달아 들고 왔어요.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좀 좋지는 아니죠. 않았던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달에도 네. 여지없이 상위권에 종목을 올렸던 하창환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말이죠. 네, 좀 하지만 한마디, 나왔어요, 하지만.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지난달에 스타킹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스타킹이었고 지지난달 2위를 차지하셨고 네. 지난주에도 두 달 연속 2위. 2달 연속 1위 했어요. 그 달에는 2등이었어요. 맞어요. 세 달 전에 2위였고 네. 지난달, 지지난달 연속 스타킹 스타킹 차지하면서 하셨고요. 기염을 토했다라고 네.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토한 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진짜 실제로 토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번 달? 네. 순위권에 없습니다 지금. 합식산이 없어요. 한 7등 정도의 제가 있을 없어요. 거예요. 없어요. 7등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저 비운호가 9위에 있네. 9등입니다. 9등. 네네. 예. 12%였는데 네. 좀 그렇다. 아니, 좀 3개월 연속 너무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사실 11월 1일 날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 퓨런티어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퓨런티어가 뭐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하면 대장주가 퓨런티어였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네네. 27,000원대에서 한 35,000원 가까이가 상승을 했었다. 뭐 장중에는 뭐 37,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을 좋았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STI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상관왕을 노려볼까라는 생각했었는데 HBM 쪽이 가라앉고 온 디바이스 AI 쪽만 열심히 가다 보니까 맞아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다라는 건데 네. 뭐 워낙 뭐 3개월 동안 열심히 많이 했고 뭐 12월 달에 다시 뺏어오면 되니까라는 생각을 역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만 참아주세요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머리띠 반납하시고 네. 근데 근데, 이달에 스타킹 그것도 떼서 주고 가세요. 이번 달까지는 네. 그렇고 제가 2달 동안 했으니까 예. 뭐 이제 또 넘겨드릴 때 넘겨주세요. 됐죠. 예. 두고 가세요. 가져가시지 네. 마시고. 기념품 아닙니다. 마지막에 쓱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좀 기대를 해보겠고. 네. 오늘부터 기대를 해보죠. 왜냐하면 그렇죠. 또 이 수요일 팀에서 가져온 종목 중에 마지막 주에 이제 며칠 못 보는 종목들이 맞아요.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오늘 그럼 종목 뭡니까? 네, 기대되는 수요일 팀의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5%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김건진 부장님은 아프리카TV 준비해 주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엠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아프리카TV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의 올 3분기 별풍선 매출이 2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유료 고객이 감소했고 또 광고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실적에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내년에는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게임 방영 채널인 아프리카TV의 매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전자상거래와 해외 진출이 주가를 끌어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아프리카TV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건진 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네. 아프리카TV 종목입니다. 성격이 안 익죠? 네. 사실 아프리카TV 지난번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수익률이 그닥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늘 마지막 주에 아프리카TV를 등장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왜 그러셨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두 분이 잘 아실 것도 같고 실제로 많이 해보시지도 않았나요? 실제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이정우 씨 해보셨어요? 네. 아프리카TV BJ 해보셨어요? 네, 그 아프리카에 지원을 받아서 한번 초반에 그래요? 좀 했었는데 여러분 별풍선 주세요. 막 많이, 이런 거 많이 다. 받으셨어요? 별풍선 주면은 네. 이제 좀 춤을 춰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1등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누가 봐도 주기 싫은 정도의 느낌이 좀 있네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그래 보여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몇 개 못 받았어요, 별풍선. 네. 종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프리카TV 하면 이 별풍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실제 이게 예전에는 이걸로 수익화가 정말 많이 됐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000원 거의 뭐 10만 원짜리 가던 주가가 지금 66,900원까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것은 결국 광고입니다.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서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가 그동안 좀 글로벌 쪽으로는 조금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달라집니다. 뭐 실제 글로벌 쪽으로도 이제 플랫폼을 런칭이 된다고 하네요. 즉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만 놀던 이런 아프리카 아니다. 이제 노는 물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에 이미 어떻게 보면 장악이 되어 있는데 그 틈새 시장을 한번 이 아프리카 TV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하락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뭘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낙폭 과대의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아프리카 TV, 야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내년 것도 아닙니다. 내년 걸 끌어온 것도 아니고 올해 걸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10배 정도밖에 안 나온다. 너무 싼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야 골드만이 아프리카 TV를 커버하기 시작하네? 라는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싸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도 너무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차트 잠깐 보고 계시면 네, 보고 위쪽으로 한 75,000원대 언저리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상당폭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정적인 지금 현재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종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네. 골드만삭스가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 이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작은 그렇죠. 주식은 네. 건들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회사 오늘 괜찮겠네라는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할 정도로 회사 그것도 골드만에서 네.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봐보고 있었는데 주가는 확실히 탄력이 있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TV의 방향성, 그러니까 회사가 더 커져 나가는 그 그림들이 좀 있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우선은 글로벌하게 가려고 그러는 그렇죠. 거죠? 이제 별풍선도 있고 글로벌화도 있고 뭐 네. 전자상거래 같은 이런 새로운 이런 플랫폼 아. 이런 수익화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방송국이 어땠어요? 예전에는 그냥 광고주들님, 그렇죠. 광고주님이 그렇죠. 이것만 광고주밖에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화를 만들면서 이 IP 자산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실제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TV가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게임입니다. 게임 쪽 라인들을 엄청나게 강하게 했었었는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새로운 이런 수익 다각화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는 개그 프로그램, 특히 뭐 개그 콘서트라든가 뭐 네. 우차사라든가 이런 네. 쪽에서 유행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프리카 TV에서 언젠가부터 유행어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맞아요. 트렌드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프리카 TV에서 막 굉장히 인지도 있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물론 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그렇죠. 방송을 할 때 좀 너무 이제 심각하게 좀 과하게. 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뭐 모습도 나와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라는 방송을 좀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보고 있다라고 젊은 층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판을 많이 좀 바꿨다라고 좀 평가도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솔직하게 하청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가 역시도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옵니까 X입니까? 솔직하게 하나 둘 셋. 두 분은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일단 오 들고 부는 거죠. 네. 예. 언제 들었어요? 이거 하나 들기 전에. 그 장점 말고 단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단점이요. 네, 단점. 단점은 네. 요번에 이제 실적이 어닝 쇼크로 나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죠. 예상치가 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라면 광고에 관련 수익이잖아요. 뭐 광고도 그렇고 별풍선이 별풍선 아무래도 같은 좀 매출 비중이 높다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타격이 있었다. 근데 좀 동그라미를 든 이유가 이 주가가 떨어진 지가 사실 한참 됐거든요. 2022년 때부터 사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차트에서 위치라면은 충분히 사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재무제표를 열어봤는데 네. 뭐 사실은 누적에 대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이렇게 막 크게 하자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비슷하게 버는데 주가의 위치만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최근에 개인이 엄청나게 사주다가 오늘은 개인이 많이 팔고 기관이 사줬고 특히나 연기금이 사줬거든요. 연기금이 또. 네, 근데 최근에 은근슬쩍 올라온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삼성물산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이제 사실 자사주나 뭐 이런
주주 환원 같은 것도 있지만 보통 좀 시총이 5천억 원 이상 쪽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특히나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정 라인 한 8만 원 라인 정도까지는 약간 기관의 수급으로 한 번 정도는 좀 트라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쉬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오늘 좀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약간 추세의 반전을 단기간에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그라미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연기금의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기금. 연기금은 보통 이제 큰 이제 주식들, 시가총액이 좀 있는 주식만 많이 사는데 요즘에 예. 여기저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잖아요. 아, 연기금이 연기금 들어갔죠. 들어갔고. 그쪽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면 목표가 순저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목표가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76,000원 정도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62,000원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네. 하나, 둘, 셋. 매수! 패스야! 네. 매수, 매수. 전 패스입니다. 왜 패스예요? 아, 네. 저는 사실 아프리카 TV의 이 행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흘러갈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거의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해외에 나간다고 해서 해외 자체 이런 비슷한 류의 TV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체 플랫폼들이 각 나라에. 또 중국은 외국의 이 플랫폼들 잘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런 자체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예. 이재용 저는 씨는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외국에서도 별풍선 받으면 뭐 스타발론 땡큐 막 이러면서 막 땡큐 땡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나오고 그 시장이 넓어요. 네네네. 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거 좀 애들을 담았었는데 네.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오늘 계속 SAMG 엔터테인먼트랑 네, SAMG 랑 아프리카 TV 지난번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네, 종목들을 종목들을- 담으시네요. 제가 다시 담는 거죠. 어, 근데 좋은 결과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예. 주식계의 명언이 있죠. 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네, 그 사랑해!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희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엠로입니다. 국내 1위 인공지능 기반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엠로인데요.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의 AI 기술을 접목시킨 엠로는 삼성 SDS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실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로는 또 코스닥 150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 전망은 어떨지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창한 본부장의 종목은 엠로입니다. 엠로. 역시 AI 관련 주식이고 AI 섹터가 당분간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이거 점점 이제 파일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AI의 그 영향력이 미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로 어떤 종목입니까?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SW를 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좋은 이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는데 오. 지금 이제 전면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편입이 되더라도 이제 공매도를 두드려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효과들이 크게 좋지는 못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되면 긍정적인 수급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공급망 관리하는 업체고 국내에선 점유율 1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이전에 코로나19 때 공급망이 한번 박살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회사들이 경각심을 느낀 다음에 이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SW 공급망 쪽으로 해외 수출하는 그런 흐름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엠로가 그러한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공급망 업체들이 왜 해외 진출이 못했느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기술력이 실제로 뛰어난가에 대한 물음표와 이제 대기업과의 이런 시너지 레퍼런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출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뭐 기술력 자체는 삼성 SDS에 편입이 되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과 같이 이런 공급망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4년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 향이 붙어주면서 레퍼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뛰어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국내적으로 사실 AI 쪽도 같이 붙어서
공급망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이슈까지 같이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한 2달 정도 쉬어가다가 연기금이 또 이 종목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연기금이 또. 네, 좀 주가의 턴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담아주고 있고 그 주체가 뭐 금융투자나 투신도 좀 들어오긴 하지만 연기금이 일단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편입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지 뭐 MSCI, FTSE 이런 지수 편입에 대한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연속적인 상승력이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로 확실히 뭐 B2B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고 재고 네. 관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한데 자. 우리 또 2달 연속 스타킹을 차지했던 김관진 부장님. 네. 물론 이번 달 순위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OX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수요일은 이 사이가 좋습니다. 네, 좋은 사이. 네, 좋은 사이입니다. 네. 예, 왜 옵니까? 네, 뭐 최근에 뭐 간단하게 그냥 수급입니다. 지금 현재 8월달에 MSCI 지수의 이런 스몰캡,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지수 코스닥 150에도 신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기관이 막 사고 있다. 이유 뭐예요?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달 한 15일 정도부터 다 정식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최소한 수급은 계속해서 받쳐주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예쁘게 원형입니다. 이제는 바닥형이고 U자형을 그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거면 최소한 잃지는 않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도 AI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볼 만하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손절가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만 6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시간 외에서 꽤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선택의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난 안 바꿔요? 네, 좋습니다. 매수. AI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AI 좋아해서? 저는 정말 AI 좋아합니다. 네. 예, 지금 뭐 AI부터 시작해서 뭐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공부하는 영어 머리가 터질 지경. 그렇게 공부해 또 공부하는 거야 지금? 네, 파일을 지금 계속 넓혀가고 있고 AI의 마지막은 과연 어디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왜 이렇게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서 들어왔다 나왔다 다시 또 여기에서 나왔다 여기 다시 들어가고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그분들은 뭔가 그 AI의 마지막을 봤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선봉장님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좀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AI 주식을 담아야 되는 그래서 게 담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포트에 오케이. 올려서 남은 기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와주신 종목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지영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